네, 안녕하세요. 저 부동산 세법의 이송원입니다. 여러분들 3월 달에 기출문제 특강을 하는데 왜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기출문제를 꼭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고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면 이제 시험에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기출문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기출 베스트 100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00문제를 이제 기본으로 잡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는가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기출문제는 조세 총론에서 제가 10문제를 택했고 그 10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가 또 10문제, 그 다음에 취득세 22문제, 변형 문제 22문제, 등록면허세 8문제, 변형 문제 8문제. 그러면 기출문제하고 변형 문제는 1대1 비율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변형 문제까지를 꼭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기출문제 요 내용만 가지고 푸시는데 그래서 저희 책은 기출문제 100문제, 변형 문제 100문제. 그러면 토탈 문제는 200문제예요. 그런데 200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로 더 어떤 내용들이 더 이 기출문제집에 부속이 돼 있는가 이제 그걸 다시 설명을 해드리죠. 이제 기출문제 분석의 필요성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왜 분석을 하냐면 이제 기출문제라는 것은 변형한 종합문제로 출제가 돼요. 기존에 출제됐던 이 문제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약간 변형시켜서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기출 베스트 100에서 최근 15년간의 기출문제를 전체를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기출문제 뭐 5년치, 10년치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 기출문제집에는 최근에 15년 동안 나왔던 이 기출문제를 전체적인 걸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종합문제 형태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분석을 해내셔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게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분석을 한다. 또 이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고 이 지문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완벽하게 분석하신다는 것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스스로 기출문제 분석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냐면 기출문제만 계속 푸시는 거예요. 지문만 풀고 계속 내가 기출문제 10번 풀었다, 20번 풀었다 계속 반복으로 풀었다고만 해요. 그런데 그걸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고 이 변형된 문제가 다시 어떤 문제로 만들어지는가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분석해 드리고 실제 이제 올해 이제 2016년에 어떤 형태의 문제로 출제될 것인가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또 기출문제 이제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것은 2016년에 출제 방향이죠. 어떻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인가. 그러면 최근에 2년치, 최근에 3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올해 2016년 27회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가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앞에 기출문제를 보셔야만이 올해 이제 해당 연도에 기출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 기출문제 정리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정리를 정확하게 이제 필수적으로 하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세법의 고득점. 여기서 고득점이라는 것은 14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득점 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14개 이상을 맞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그래서 공시, 등기, 지적, 세법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세법에서 14개를 딱 맞춰 놓으셔야 그래야만이 등기하고 지적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를 몇 개 못 맞췄을 때 2차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고득점을 유지하시려면 반드시 세법 기출문제를 이걸 풀어 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이제 정리를 해 가시다 보면은 이 기출문제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내가 이걸 진짜 듣기를 잘했다. 이 기출문제를 안 들었으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출문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왜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 이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냐면 만약에 제가 기본 강의, 기본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 5개 지문 중에서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지문이 한 줄 정도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문들이 어떤 지문들을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들이 있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본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기출문제 지문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이 지문을 이렇게 변형해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기출문제 지문을 꼭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기출문제 지금 제가 100제를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기출 베스트 100의 이제 활용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출제 유형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기존에 최근 15년치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보고 기출 유형, 이번에 출제될 유형을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출제 경향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기출문제로 출제 유형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이건 시험에 이번에 나올 거예요. 이 말은 최근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기출문제로 예측이 가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했을 때 이 예측의 확률은 몇 프로냐면 대략 80%에서 90% 정도는 돼요. 저희가 문제를 이거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짜로 100% 나온다고 보고 그것만 공부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분명히 이런 기출문제가 1년 전, 2년 전에 출제됐으면 이번 시험에서는 이 지문으로 정답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말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쫙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출제 가능성이 높으면 앞에다가 가능성하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지문을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역으로 기본서나 강의 노트나 요약집을 한번 역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이건 가능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 지문이 출제가 되겠구나. 이런 유형의 문제로 나오겠구나. 나도 모르게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분석을 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기출문제 분석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본서를 역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3, 4월이나 늦어도 5월달까지는 분석이 끝나셔야 그래야 7, 8월달에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게 답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구나. 또 이 문제를 보고 실제로 올해는 이렇게 바꿔주겠구나. 이걸 스스로 예측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합격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합격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14개 이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14개를 맞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14개 욕심이 나면 16개 다 맞춰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6개 다 맞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빈출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장 자주 나온 게 있죠. 보면은 이 문제는 15년 동안 10번 나왔다. 이 문제는 20번, 19번 다 나왔다. 또 이 문제는 2번밖에 안 나왔다. 이건 1번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파악해요. 기출 문제를 파악을 해요. 그럼 주로 나온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이 출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 중에서 약간만 변형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출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이제 고득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 전략을 세울 때 빈출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이론을 정리하시면은 이제 합격 전략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개가 정확히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만든 기출 베스트 100에 대한 활용 방법의 이제 세 번째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고 합격의 정답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기출 문제가 5개 지문 속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게 답으로 나왔으면 마지막 이번에는 다시 또 5번째가 답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 안에서 그 지문 안에는 분명히 이번 시험에 정답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정확히 하면은 그 안에서 모든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곧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의 성패는 기출문제를 얼마나 소화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소화를 하시면 이제 분명히 우리는 합격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합격의 해답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라, 기출문제를 풀어라 그랬던 게 있죠.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수능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야,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봐라. 기출문 많이 풀어봐라. 그 이유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우리는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옛날 기출문제 그 범위 안에서 약간씩만 변형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기출 베스트팩에 4단계 학습 플랜 해가지고 제가 만든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아마 그 표가 잘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는 먼저 이제 어떤 이제 기출 베스트 100에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1단계예요. 여기가 1단계예요. 1단계로 이제 기출문제를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1단계에다가 기출문제를 이제 대표 기출문제를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표 문제가 들어가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걸 작업했냐면 이 기출문제 중에서 핵심적으로 그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핵심 이론이 무엇인가. 이제 2단계로 해서 이제 이론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이 기출문제에 대한 이론 정리.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네요. 다시 3단계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3단계예요. 이 3단계라고 해가지고 3단계는 어떤 내용이냐면 개념 체크 있죠. 이제 개념 체크 문제예요. 개념 체크라는 이야기는 이 기출 대표 문제하고 이론 지문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지문들을 두 개로 연결해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1번과 2번을 주어지고 이 중에 어떤 지문이 올바른 지문인가 그 올바른 지문을 찾는 연습을 여기서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 문제와 이론 정리하는 걸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제 체크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문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고 여긴 잘못된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에서 다시 이제 이 4단계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예상 문제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변형된 문제를 가지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종합해 가지고 기출 변형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고 예상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페이지에서 모든 페이지에서 그래서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 창을 착 펼치는 순간 그 한 면에가 제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기출 베스트 1에 대한 모든 문제는 4번에 걸쳐서 한 번 설명하고 반복 설명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마지막에 확인하고 그래서 한 번에 4번씩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익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문제 하나를 푸는데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4번씩이나 복습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겠고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제 1단계에서는 대표 기출 문제를 이제 주어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출 문제를 주어지고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몇 년치냐면 15년치 기출 문제 중에서 그 단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기출 문제로 선택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필수 문제로 최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여기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이 최근 대표 기출 문제 뒤에는 우리 기본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가를 그 왼쪽에 제일 오른쪽에다가 이 기출 문제 페이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1번 문제는 페이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연결된 문제다. 그러면 기본서 요 페이지 수로 이렇게 주어져요. 이 주어져 가지고 혹시 이 기출 문제를 보고 나중에 더 기본서를 더 보충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본서의 페이지 수를 가서 기본서에서 나와 있는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본서하고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출 베스트 100을 만들어 드렸는데 1단계는 대표 문제였어요. 그러면 대표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출 베스트 1을 해야죠. 1번 문제인데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문제고 기본서 페이지 수 있죠. 여기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은 25회 시험에서 나왔던 이 문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이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당시 문제가 아니라 이번 2016년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출문제 이제 풀기 전까지예요. 바로 전까지 시행령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개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문제를 새로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 베스트의 대표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라든지 15년간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기본서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지문 이론이라고 기출 지문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이론을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이론을 요약할 때 중요한 지문 있죠. 이 중요한 지문에다는 제가 색상으로 표시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을 색상으로 2도로 나오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집을 색상을 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형광펜을 칠하지 않아도 분명히 딱 보는 순간 내가 색칠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처럼 제가 형광 작업까지 전부 해드렸어요. 그래서 색상 표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요 보면은 색깔 보이죠? 관할 내역 부동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색을 표시해 드리고 또 여기요 이런 부분요 진짜로 중요한 부분에다 색깔로 표시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된 것은 이 개정이 됐다는 것을 명시를 해 드렸어요. 이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된 부분들입니다.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세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 개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열,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장보다는 될 수 있으면 도표 형태, 요약 형태로 해서 핵심 이론을 요약, 도표 형태로 만들어 드렸네요. 그래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론만 정리해 주시면 이제 3단계로 가서 이제 기출 콕 핵심 체크를 하죠. 기출에서,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것을 콕 집어서 개념 체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선택 지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지문을 선택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답을 둘 중에 요 둘 중에 어디를 찍을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탁 찍는 거. 그래서 콕 이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학습을 위한 연관성 정리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요 둘 중에 요게 답이구나. 이런 형태로 연관성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기출 콕 이제 개념 체크해서 3단계에서 이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3단계에서는요, 1,000만 원, 재산세로 납부할 세 1,000만 원 초과하면 둘 중에 어디가 답인가요? 근데 시험 볼 때는 관할에 관계없는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럼 이건 틀린 거죠. 관할 내의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찾아라. 그럼 시험에서는 이쪽이 나온다는 얘기. 그럼 이건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개념 체크 문제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또 중요한 단어에는 반드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지고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요. 가장 중요한 내용에다는 밑줄을 그어놓고 또 꼭 형광이 필요한 것은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까지 다 해드렸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읽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만 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에서 기출 변형 예상 문제라고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변형한 이제 종합 문제를 해서 이번에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필수 문제와 동일한 형식으로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 이론도 이론 문제든 계산 문제든 모든 것을 전부를 잡아냈어요. 그래서 100개 문제만 풀어버리면 이론 문제든 계산 문제든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을 정도로 기출 문제, 이 변형 문제를 제가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변형으로 출제될 문제를 예측한다. 이 말은 이제 기출 문제를 기존에 나온 기출 문제가 대표 문제를 하나로 딱 잡고 대표 문제만 잡고 대표 이외 나머지 유사 문제들을 변형 문제로 전부 종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상 문제를 만들 때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가 출제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실제로 출제한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출제하겠다. 그 형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꽤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출 변형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목별 물납에 대해서요.
그럼 이번에 물납이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최대한 이 안에서 반영해서 개정된 내용을 모든 것을 이 문제 한 문제를 통해서 다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보면은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다. 양도세 물납할 수 없다. 근데 물납할 수 있다 했으면 틀렸네요. 취득세 물납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 물납할 수 없다요. 이것만 보면 돼요. 근데 재산세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답은 이렇게 돼.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출 변형 예상 문제를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집들을 보면은 일부 책들이 해답이 없어가지고 이제 실제 동영상이라든지 책만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밑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 밑에다가 해설을 간단하게 달아냈어요. 그래서 이 해설만 보고도 여러서 틀렸구나. 내 생각하고 이렇게 맞구나. 내 생각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정답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밑에 해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네요. 그럼 이제 기출 베스트 100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기출 베스트 100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고득점을 유지하고 얼마만큼 이제 내가 고득점 확실하게 가는 방법을 찾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의 고득점을 믿으시려면 이제 이거 봐요. 이 성과라는 이야기는 이게 고득점이라는 이야기예요. 14개를 얻고 싶으시면 이제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이론까지 우리 처음에 나왔죠. 입문과정 지금 정리하셨죠. 이제 기본과정 한 바퀴 돌아가셨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인데요. 이제 처음 시작일수록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하신 게 좋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지금 해놓으시면 기본서를 읽으면서도 역으로 기본서가 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요 기본 정리가 안 됐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이론을 계속 반복 학습을 해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걸 역으로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정리가 끝나는 순간 기본 과정도 끝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요약 정리, 이론 정리, 문제 정리 이거 전부 하면은 기본서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과정을 아직 완벽하게 정리를 안 했더라도 기출문제 정리를 통해서 기본서를 다시 역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는 한 번씩 꼭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고득점을 유지하시고 실제로 이 기출문제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저 이제 기본 과정이 안 들어도 되죠. 그건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정리하시고 기본서를 보거나 요약서를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그 요약서가 내 눈에 바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2개월 동안 볼 것을 기출문제 정리를 하고 기본서를 보시면 1개월로 단축이 될 수 있어요. 또 1개월로 단축이 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한 번만 더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면 이제 일주일이나 10일이면은 분명히 기본서 한 권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정리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 정리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기본서를 역으로 보시면 너무 효과가 좋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출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기출문제에 대한 제가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죠.